중앙일보 정치부에서 지금 이제 야당 출입하고 있는 유성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저희 출입 분야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 책이라서 출간할 때도 좀 회사 눈치가 많이 보였고, 출간하고 나서도 활동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하여튼 뭐 이런 책을 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좀 되게 어려운 분위기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이 나오자마자 그 남들 대선 열심히 뛰고 있을 때 너는 여기서 책 준비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뭐랄까 질책 아닌 질책을 들으면서 그해 1월에 제가 다른 팀으로 전출이 잠깐 됐다가 얼마 전에 7월에 다시 정치부로 돌아왔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거는 그 책을 이제 뭐 쓰게 된 과정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한 장의 좀 지도 때문이었는데, 혹시 근데 걸그룹 뭐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여기 네. 말씀 오가시는 거 보니까 다들 좀 되게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갖고, 남들에게 되게 뭐 사소한 문제였지만 저한테는 되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런 지도가 되게 한참 떠돈 적이 있어요. 요즘은 또 이런 열기가 좀 식었는데 한 2, 3년 전, 4, 5년 전만 해도 막 걸그룹들의 이 세력이 어느 정도냐 뭐 이랬는데, 이거 처음 본 게 제가 한 2013년쯤이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 이 지도를 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판도가 달라서 어떻게 아이유랑 소시랑 비슷하며 심지어 카라는 뭐 때문에 소시보다 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뭐 소녀시대를 제가 좋아하는 걸 떠나서 납득하기 어렵다 싶어갖고, 이제 제가 좀 알고 지내는 분 중에 이제 다음소프트라는 빅데이터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회사의 모 이사님하고 좀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사님한테 빅데이터라는 걸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이거를 잘 접근을 해서 하면 뭔가 좀 체계적으로 지도를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 한 남자 직원을 소개를 받았는데, 결국 그분이랑 처음 이제 만나서 데이터를 이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뭘 갖고 하면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이제 생각한 거는 언급 빈도예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 블로그 뭐 그런 데서 이제 언급되는 순위가, 언급량이라는 거는 인기와 좀 비례하지 않냐라는 그런 전제를 깐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언급량들을 쭉 보니까 뭐 좀 이런 순서대로 이제 갔던 거죠. 뭐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뭐 티아라 같은 경우 되게 잘 나가다가, 이때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2012년 7월에 화영 왕따 사건 이후로 쫙 떨어지고, 뭐 소녀시대는 뭐 항상 뭐 역시 소녀시대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등등 이렇게 보면서, 이 언급량을 이용하면 내가 이제 원했던 그런 좀 지도에 좀 근접할 수 있겠다. 제대로 한번 지도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진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뭐 이게 2008년 처음 이제 걸그룹도 시작됐을 때 4개 정도가 있었고, 2007년 데뷔는 2007년인데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가 2007년 데뷔했는데 이제 딱 1년 뒤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언급량, 이제 뭐 2009년 가면 이렇게 바뀌고, 그냥 알기 쉽게 보려고 제가 이제 세계 지도에 적용을 해갖고 2011년 되면은 되게 이제 걸그룹들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 해갖고 했는데, 이것까지 만드는데 이 시간에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만들고 나니까 좀 허탈하기도 하고, 원래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하던 김주영 씨는 원래 걸그룹에 전혀 관심이 없던 아주 건실한 다음 소프트에 되게 촉망받는 인재였는데, 저 때문에 여기 잘못 빠져갖고, 약간 주화 입마처럼 돼갖고, 이제 둘이 겨우 이거에 멈춰서는 안 돼. 더 뭔가를 얻어보자. 막 이러면서 자료가 이제 막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까웠던 자료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원더걸스와 소녀시대는 과연 어떤 관계인가, 뭐 빨간색이 이제 소녀시대고 녹색이 원더걸스의 노래인데, 뭐 원더걸스가 뜰 때 소녀시대 관계, 이 둘의 관계는 과연 뭐 같이 비례하나 반비례인가, 서로 대체제인가 보완제인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본다든지, 아니면은 걸스데이 멤버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멤버들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그 그룹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언급량 기준으로 했고, 언급량이 좀 많이 이제 사용이 됐어요, 자료 과정에서. 임팩트, 뭐 예를 들면 각 그룹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멤버의 뭐 비중이랄까, 소녀시대 처음에 티파니로 해서 태연으로 해서 뭐 이렇게 가고, 역시 티아라 화영 임팩트가 되게 컸고, 뭐 이런 건 등등. 그리고 걸그룹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을까? 이거는 그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중앙일보 기사를 갖고서 이제 좀 찾아본 건데, 2008년만 하더라도 이제 걸그룹이라는 단어가 별로 없었고요. 이때만 해도 이제 신문 기사 보면은 뭐 여자 아이돌, 뭐 소녀 그룹, 뭐 등등 여러 가지 단어가 이렇게 같이 공존해서 쓰이다가 2009년 1월 되면 갑자기 걸그룹, 그냥 걸그룹만, 그 외 단어는 다 소멸돼 버리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고, 뭐 이런 통계, 뭐 트와이스 하면은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연관 단어가 많이 잡히는지 형용사가 뭐 발랄한, 예쁜, 뭐 멋있는, 요 가운데 점선은 이제 그 걸그룹들 평균치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모델로 쓴 걸그룹들이 한 30개 정도 됐는데, 그 30개 평균치를 이제 제로로 놨을 때 트와이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예쁘는 많지만 카리스마 있는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어쨌든 등등 과정을 거쳐갖고 뭐 책을 이제 뭐 내게 됐는데, 뭐 그때 책 제목 생각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걸그룹 생로병사의 비밀, 뭐 전격 걸그룹 백과사전, 뭐 여러 개 막 다 주어서 이렇게 막 어떤 걸 책 제목으로 할까 그랬는데, 뭐 요즘에 뭐 트렌드는 경제학을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출판사의 권유 때문에 하여튼 뭐 저렇게 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이렇게 많이 모았던 이유는 그 기본적으로 좋아하게 되니까 관심이 생겼고, 관심이 생기니까 몇 가지 이제 궁금함들이 이제 좀 많이 생겼었어요. 뭐 예를 들면 궁금했던 것들, 뭐 얼마가 있어야 걸그룹 기획사 사장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힌트는 얻었는데 대략 이제 계산은 나왔는데 3년간 한 10억 정도 있으면 걸그룹을 이제 한 팀은 이제 런칭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굴 예쁘고 노래 못하면 왜 욕을 먹어야 될까, 뭐 걸그룹은 왜 점점 규모가 커질까 등등 뭐 이런 질문들이 좀 궁금해졌었는데요. 네, 소녀시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걸그룹들이 사실은 그 처음 나온 게, 걸그룹이라는 명칭을 어느 정도 붙일 만큼 처음 나온 게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97년이에요. 97년에 그때 이제 SES가 나오고 베이비복스가 나왔고, 그 이듬해 2008년에 이제 핑클이 나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걸 거의 1세대 걸그룹이라고 보는데, 2세대 걸그룹은 거의 뭐 이견 없이 소녀시대, 2007년에 소녀시대, 원더걸스, 카라 등장하네. 그해 이제 2007년이 2세대 걸그룹의 시작이라고 하고,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아이돌들, 특히 걸그룹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소녀시대가 이렇게 만들어 온 틀 안에서 거의 약간의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후 이제 걸그룹 시장과 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어요. 첫 번째, 소녀시대가 처음 나왔을 때 2007년 7월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9명이었거든요, 인원이. 근데 너무너무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보통 이제 한 3명, 4명 정도? 진짜 많아야 5명인데 9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한 무대에? 이건 뭐 너무 경악스러웠고, 저는 원래 걸그룹을 정말 좋아해서 대학 때도 SES 팬클럽이었는데 딱 9명이 나오니까 일단 이름을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제가 그 노트북 배경화면에 이거를 깔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다 적었었어요. 그래갖고 네, 이 이름하고 얼굴하고 이제 매칭이 안 되니까 이걸 매칭시키려고. 이제 그 정도로 이 인원이 주는 충격이 되게 컸었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도 썼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3세대는 약간 이견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3세대의 시작은 그 트와이스, 레드벨벳이 거의 3세대라고 보거든요. 이거를 뭐 3세대까지는 아니다, 뭐 2.5세대다 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1세대 걸그룹의 평균 인원은 3.7명이었어요. 뭐 아까 말한 그 SES, 핑클, 그리고 베이비복스 외에도 뭐 시아라든지 뭐 샤크라도 있었죠. 샤크라도 있었고 뭐 디바도 있었고 뭐 몇몇 이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평균을 내보면 3.7명. 2세대 아이돌 가면은 5.4명. 뭐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보통. 하여튼 그래도 5.4명. 근데 3세대로 가면은 8명. 2014년 이후에. 제가 최근에 이걸 뭐 업데이트할 일이 있어갖고 다시 해봤는데, 지금은 이게 9점 몇 명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뭐 15명, 12명 하는 그룹들이 워낙 많아져갖고, 예, 뭐 우주소녀라든지 뭐, 예, 이달의 소녀, 뭐 우주소녀 이런 건 12명으로 가니까. 그럼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졌을까 보면은, 뭐 듣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가는 영향이 가장 크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디오로 듣는 음악을 소비를 했으니까 인원이 많고 적으면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보는 시대로,
그러니까 무대를 보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뭘 이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많아져야 돼요. 일단 많아져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것마저 단편적인데 지금 SES가 이 무대에 3명이 있잖아요. 3명이 있는데 뒤에 지금 백댄서가 4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대에 3명만 서서는 도저히 이 사람들의 시각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과 뭔가 동작 이런 게 계속 있으려면은 최소한 뭐 5명 이상, 6, 7명. 그러니까 2세대 아예 걸그룹을 알았을 때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기획사들이 아니 어차피 애들 세워야 되는데 뭐하러 그냥 애들 세워 그냥 뭐 좀 이런 표현 뭐 그렇지만 뭐 예쁘고 매력적인 우리 멤버들을 더 뽑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나 자기들이 자체 이 키우는 걸그룹 멤버를 여기 세우는 비용이나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더 적게 들어요. 사실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오히려 걸그룹 멤버를 한 명 충원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 백댄서를 세우는 것보다. 자, 왜 걸그룹 멤버를 세우는 게 더 적게 드는지 보여드릴게요. 걸그룹 멤버가 늘어나도 추가로 소모되는 자원이 그리 치명적으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제가 그 소녀시대 처음에 9명 됐을 때 SM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 어떻게 감당하세요? 뭐 돈은 버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서 해준 말이 첫 번째 밥을 별로 안 먹는다 걸그룹들은. 그래서 9명에서 뭐 5명에서 9명으로 늘건 3명에서 9명으로 늘건 밥값이 뭐 하루 그 식사에 드는 비용이 뭐 몇천 원 수준 거의 밥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숙소 문제인데 3명이 있을 때도 집 하나 잡아주고 5명이 있을 때도 그냥 집 하나 잡아주고 그냥 뭐 방 3개짜리 집 하나 잡으면은 한 6, 7명까지는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뭐 청담동에서 뭐 3명 쓰는 집 구한다고 해서 방 3개짜리 뭐 거기서 뭐 여기서 방 4개짜리 구한다고 해서 그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드는 비용이 있다면 차량 정도? 그러니까 소녀시대 처음 9명 나왔을 때 그 박진영 그 JYP에서 그 생각했겠대요. 처음에 든 생각이 아 쟤네는 차 이제 2대 써야겠네. 뭐 이제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그렇게 우리가 뭐 이 기획사에서 생각하는 고정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멤버 충원, 그러니까 늘리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빠진 말이 있는데 멤버가 많아지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팬덤이 늘어나요. 팬덤이 커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2007년에 이제 그 소녀시대를 좋아할 때 유나를 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선키스트 미닛메이드라는 선전에 나왔었어요. 처음에 유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희철하고 누구였지? 그 강인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미닛메이드 같고 뭐 막 되게 유치한 노래 부르고 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유나가 활짝 웃으면서 중간에서 뭐 그런 역할이었는데 너무 예뻐서 좋아했는데 막상 소녀시대를 들어가니까 뭐 티파니가 더 매력이 있고 나중에는 티파니를 거쳐서 이제 서연한테 빠지는. 근데 셋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유리가 좋아서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거다 이제 태연.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다 별로야. 뭐 정말 뭐 실력파 효연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멤버들의 개성이 다양하니까 이 흡수되는 팬덤의 이 양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백댄서 뒤에 세우느니 차라리 멤버를 더 늘리는 게 훨씬 이익이다. 하지만 그러면 멤버가 늘으면 늘수록 이익인데 왜 100명까지 안 갈까? 멤버 수는 팬덤이지만 무조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책에 넣었던 부분인데 링겔만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 간단히 설명하면 숫자가 늘어날수록 1인당 힘은 감소한다는 건데 줄다리기를 할 때 10명이 줄다리기 할 때 10명이 뭐 100의 힘을 쓴다면 한 사람당 한 줄다리기 한 사람이 한 30명으로 늘어나면 한 85 정도만 쓴다 사람이. 그걸 이제 프랑스의 농공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는 뭐 증명을 해서 그걸 법칙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팬덤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멤버 수와 전체 이제 팬덤 그 팬클럽 숫자인데 보면은 그 1인당 그 팬 가져오는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보면은 이 수치는 늘수록. 다만 예외는 소녀시대 에이핑크는 좀 예외였는데 그래서 역시 소녀시대는 참 대단하군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자, 그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노래를 못해도 가수로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도 되게 그 걸그룹을 되게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과 맞서면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생각한 문제였는데 여기 나온 이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각 그룹의 이제 서브 보컬이라 불리는 분들의 포지셔닝. 근데 서브 보컬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획사에서 그냥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붙여주는 이 포지셔닝이에요. 그래서 AOA의 설현, 뭐 소녀시대 유나,
옛날에 애프터스쿨의 유이, 그리고 여기는 그 샌드라박이죠, 투애니원. 이런 분들은 명칭은 서브 보컬이지만 사실상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그룹에서 비주얼 그 직함을 맡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또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기획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비교 우의 법칙, 리카르도의 비교 우의 법칙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다들 배우신 분들이니까 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갑국에서 똑같은 노동력을 투입할 때 꿀 50, 옷 50, 을국에서는 똑같은 노동력을 할 때 꿀 40, 옷 20을 생산한다 쳤다. 그러면 갑국과 을국은 각각 그 단일 품목에 몰빵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그런 무역에 많이 쓰이는 논리죠. 여기서 보면은 그 갑국은 옷을 만들고 을국은 꿀에 올인하는 게 합의 90으로 가장 이상적인, 서로 이제 이 뭐랄까 인류가 누리는, 뭐 세계가 누리는 이 혜택이 가장 커지는 수치죠.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에 몰빵해서 이거 서로 나누는 게 낫다라는 원리인데, 소녀시대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분야인데, 각 그룹한테 붙는 그 연관어, 뭐 연관 검색어인데 파란색이 태연이에요. 그 빨간색은 효연. 태연 보면은 노래에 압도적으로 이제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높지만 댄스는 쭉 떨어지고, 뭐 목소리 좀 높고 예쁘다 높고 뭐 쭉. 반대로 이제 효연을 보면은 노래는 좀 되게 밑에가 있고 대신 댄스가 높고 뭐 눈빛이고 뭐 하여튼 등등.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가진 개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 팀으로 조합시킬 때 이 팀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오디오의 시대와 이 비디오의 시대는 전혀 다른 문법으로 이 팀 구성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걸그룹의 이런 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축구 얘기 많이 하는데, 스페인 축구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소위 이제 황금 멤버 시절 그 스페인 축구팀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비드 비아는 골을 되게 잘 넣지만 이니에스타는 골을 잘 넣는 건 아니지만 패스를 되게 잘하고, 라모스는 반칙도 잘하지만 하여튼 뭐 수비를 튼튼히 하고, 그러니까 각자 되게 그 다양한 개성을 모인 사람들이 팀으로 구성됐을 때 되게 강력한 이 에너지를 갖는, 그게 2세대 걸그룹 시장에서 나타난 새로운 그 아이돌 가수의 어떤 전형 문법이 됐다는 거죠. 이 문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2세대에서 이 문법을 안 따라가는 걸그룹은 뭐 정말 드문 케이스, 뭐 마마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되게 드문 정도고, 대부분은 이 문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쪽이죠. 세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애국가 시청률을 그래도 보기 못했는데 뮤직뱅크 같은데 왜 출연을 할까 했어요. 왜냐면 그 제 친구가 이제 뭐 몇 해 전까지 KBS 뮤직뱅크 담당 PD였는데 그 시청률이 거기가 지금 한 1.7? 뭐 잘 나오면 2.1? 그 정도예요. 시청률 퍼센티지가. 옛날에 그 90년대만 해도 뭐 가요 톱10 이런 거 시청률이 뭐 25%, 27% 뭐 이렇게 나왔던 때가 있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근데 가요 톱10이나 이런 뮤직뱅크 출연하면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 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한 50만 원. 네. 그냥 차량 이동비 정도 받는 수준, 뭐 유류비 뭐 그 정도 수준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50만 원 받는 게 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 지났는데 인상이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번 출연하면 돈을 꽤 벌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안 나가는 게 낫죠. 왜 안 나가는 게 낫냐면, 방송 한번 출연하려면 일단 첫 번째 머리 새로 해야 돼서 헤어 디자이너 불러야 되죠. 이분들 출장비, 그리고 로드 매니저 하여튼 뭐 인건비,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이 드는 게 의상비예요. 왜냐면 의상비가 왜 많이 드냐면, 일단 이런 의상 맞추는데 이거 보통 기본이 몇백만 원인데, MBC, KBS, SBS 3사는 기본 원칙이 있대요. 그러니까 같은 옷 입고 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MBC에 뭐가 있죠? 하여튼 MBC 뭐 뮤직 프로그램에 입고 나간 옷을 KBS에 똑같이 그 무대에 그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한번 노래를 만들어서 음악 프로에 나가려면 옷을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의상비가 보통 한 4,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멤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이 좀 더 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한 번 방송 뮤직뱅크 같은 데 나가는데 깨지는 돈이 최소 몇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수록 금전적 손해가 커지고, 안 나가면 안 나갈수록
되게 이득을 보는 되게 이상한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요. 그런데도 서로 나가려고 난리인데 이유는 버핏 효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워런 버핏이 한 번 말을 하면은 값어치가 확 뛴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옛날에 뭐 2016년에 버핏이 한번 뭐 애플이 지금 너무 평가 절하돼서 난 애플 좀 한번 그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애플 주식을 이 사람이 샀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애플 주식이 막 폭등을 해갖고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를 들어 보는 건 이제 걸스데이인데 걸스데이가 2013년 7월 7일에 여자 대통령이란 노래로 1등을 했어요. 근데 걸스데이가 아마 2010년에 결성된 그룹인데 그러니까 데뷔하고 3년 정도 이제 지나서 1위를 한 거죠. 되게 늦은. 참고로 데뷔부터 1위까지 가장 길었던 순위 5개인데 걸스데이가 1094일로 제일 높고 그 다음 EXID 1057일, 오마이걸, 라브, 뭐 러블리즈 쭉 가는데 되게 이제 늦게 1위가 된 거죠. 그런데 2013년에 1위를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네, 걸스데이 일단 아래 먼저 보면 걸스데이 연도별 TBCF 1개, 3개 해서 7개, 14개 쫙쫙쫙쫙 올라가기도 하고 또 멤버들의 언급량이 뭐 숫자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2013년부터 해갖고 쫙 이제 올라가. 물론 이제 해리가 되게 영향을 많이 주긴 했지만 여튼 전반적으로 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러니까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 하는 게 뭐 출연하는 게 돈은 안 되지만 그 가요 프로그램 1위 그리고 출연이라는 데서 이제 따라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다면 걸그룹들은 이제 언제 해체를 하게 될까? 얼마 전에 해체한 미스에이죠. 가장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체되는 시점에 관련해서 보통 이제 뭐 7년의 법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걸그룹 7년 지나면 해체한다. 근데 이제 해체되는 이유가 대체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인지라 어느 한 사람한테 인기가 되게 집중되거나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인기가 집중되면 그 멤버한테 이제 돈이 다 이제 몰리게 되니까 다른 멤버들은 이제 뭐 시기, 질투, 뭐 그 사이에서 이제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안 좋은 일이 다 이제 벌어지죠. 두 번째로 이제 해체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 인기가 이제 없어서 너무 안 떠서 이제 뭐 그럴 텐데 여튼 이거는 각 그룹에서 이게 근데 저희가 이제 2016년에 조사한 자료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옛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옛날 사람이니까 이상하네. 하여튼 보면은 각 멤버들의 이제 인원수와 전체 이제 언급량과 이런 걸 봤을 때 각 멤버가 원래 가져가야 될 비중보다 얼만큼 더 많이 가져가는지를 좀 이제 봤던 자료였어요. 이거는. 아니요. 전체 이제 언급수와 방송 출연수, 그러니까 예능 같은데 출연수 그리고 또 광고, CF 광고 뭐 등등을 이제 저희가 약간 수치를 적용해 갖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얼만큼 더 얘는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따졌던 자료였는데요. 보면은 이제 뭐 포미닛 보면 현아가 이제 압도적으로 높고 뭐 미스에이, 수지, EXID, 한이, 뭐 애프터스쿨 유이 뭐 쭉쭉쭉쭉 이런 식인데 실제로 좀 이런 수치가 높은 데일수록 조금 좀 버티기 좀 어려운, 오래 버티기는 어려운.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수치별로 이제 멤버별로 이제 그룹별로 이제 다 본 건데 뭐 보면 이건 현아, 소연 이건 포미닛이고요. 현아가 뭐 압도적으로 높고 나머지 4명 멤버들은 그냥 거의 밑에 있는. 이건 AOA인데 AOA 같은 경우 2014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이후에 설현 혼자 확 뜨는. 이제 이게 SK텔레콤 그 선전 때문에 좀 영향이 컸는데요. 이 AOA에서 얼마 전에 이제 탈퇴한 초아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좀 하락세 뭐 이제 이런 거 있고. 이건 이제 에이핑크는 뭐 비교적 좀 건강한. 소녀시대인데 소녀시대도 2013년까지는 큰 차이 없이 고르게 가다가 이후에 이제 태연이 되게 좀 독주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초아가 이제 탈퇴했을 때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죠. 뭐 이게 설현이 n분의 1로 나눈다 그랬더니 초아가 걔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뭐 그게 아니라 뭐 설현이 번 것만큼 거의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라디오에서 공개 방송에서 갑자기 말을 해갖고 되게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건 진실이 뭐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AOA 기획사랑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문제로. 근데
예, 이거는 뭐, 예, 말하면은, 설현이 되게 착하다고 해요. 그 부모님도 되게 착하고. 그래서 n분의 1로 나눴대요, 실제로. n분의 1로 나눴는데, 그, 몰라, 이건 기획사 얘기라서 초아한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초아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싫고, 나 요즘 뜨는데 왜 내가 본 걸 다 n분의 1로 나눠야 돼? 그러면서 설현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나는 내가 본 건 내가 다 가져갈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초아가 뭐 마리테레도 나오고 이러면서 막 인기 좀 얻을 때였는데, 예, 예. 그래서, 초아는 이제 혼자 자기가 본 거 자기가 가져가고 설현이 본 거 대신 이제 한 푼도 못 갖는 거고 나머지 이제 멤버들만 설현이 본 거를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 어쨌든 초아가 기획사를 나간 건 아니고 그룹에서만 탈퇴한 상황에서 저렇게 치고 나오는데 뭐 초아가 나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서 좀 뭐 좀 골치를 좀 썩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뭐 좀 걸그룹과 뭐 여러 가지 좀 경제적 문제들 뭐 그 책에서 제가 그 전체 한 27개 챕터로 좀 다뤘었는데 그 중에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 한 4개 정도 뽑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J-팝과 이제 K-팝 걸그룹에 있어서 예, 뭐 부제는 갈라파고스 신드롬, 뭐 위기와 극복 뭐 이런 부제를 다뤘는데 뭐 지금이야 사실 올해는 뭐 그 프로듀스 48 예, 하면서 저 친구들 수준이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구나라는 게 좀 많이 알려졌지만요. 사실은 뭐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J-팝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분들 아니면은 왜 우리나라 걸그룹들은 이렇게 잘 나가지? 뭐 이런 좀 궁금한 가지신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 일본 원래 걸그룹의 원조는 사실 이제 일본인데 어떻게 보면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86년도 아시안 게임 앞두고 86 서울 국제가요제라는 걸 열었는데 저도 여기서 이제 걸그룹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게 됐어요. 일본 이 걸그룹 소녀대. 소녀시대. 예.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성 그룹이 서울 시스터즈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3인조인데 근데 뭐 이거를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주얼 뭐 비교하자면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예. 서울 시스터즈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뭐 여성스럽고 그렇다기보다는 되게 이렇게 막 그렇죠. 박력 넘치고 이제 트로트 박력 넘치고 좀 중장년 남성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좀 그런 노래들 뭐 인생의 고독과 뭐 고뇌 뭔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뭐 걸칠 것 같은 그런 노래. 근데 소녀대 노래 보면은 뭐 정말 예. 누가 네. 그게 이제 그렇죠. 걸그룹의 원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이 가요 산업에 이 소녀대가 대단히 충격을 많이 줬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면은 실제로 많이 충격을 줬다 이때.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구분이 안 갔을 텐데 여기가 이제 AKB48이고요. 여기가 이제 소녀시대. 거의 이제 여기서 나왔던 어떤 그 갭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죠. 사실 스타일이나 뭐 이런 모든 게. 이거는 이제 AKB48이 되게 전성기였다고 하는 2011년도 이제 멤버들이고요. 지금도 이 전성기 멤버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이제 최근에 AKB48을 알게 된 분들이 좀 더 익숙한 얼굴들, 뭐 예를 들면 미야키 사쿠라라든지, 뭐 마스이 주리나라든지, 뭐 요즘 잘 나가는 멤버들. 예. 그러면 저 AKB48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AKB48은 누굴까?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도쿄 아키바라라는 이제 전자상가 되게 유명한 데 있죠. 우리나라 용산상가처럼.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약간 지하 아이돌 개념? 이렇게 막 방송은 뭐 꿈도 못 꾸고 그냥 어디 소극장 하나 빌려갖고 이제 막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만든 이제 아키모토 야스시라는 프로듀서가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돌. 막 방송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극장 가면은 되게 이렇게 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이돌이다, 걸그룹이다. 그걸 표방을 했고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 공감형. 이건 이제 아마 드릴 돈이 없어서 이제 아마 한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게 성공하는 뭐 컨셉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덜 다듬어져 있지만 내가 곁에서 보면서 얘의 성장을 계속 봐줄 수 있다라는 일종의 좀 다마고치 게임 하듯이 그런 이제 일본인들 특유의 그런 정서가 녹아있는 그런 그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총선거라든지 총선거 혹시 아세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총선거나 악수회 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아키모토 야스시. 저 요즘에 정말 제 태어나서 한 번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은 좀 제 인생에 유일하게 존경하게 됐어요. 이분은
이분을 되게 이런 그룹을 만든 것도 되게 대단하지만 정말 서정적 감성과 동물적 흥행감. 이분이 쓰는 가사에 나이가 지금 50대인데 이 가사 최근에 쓴 거 보면 뭐 봄의 마법에 햇살은 변하고 사람들도 거리도 더욱 밝게 변했어. 뭐 바람에 이끌려 눈치채 보니 어느샌가 나는 뭐 먼 옛날에 가사가 거의 시예요. 이분 거의 뭐 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이분이 쓰는 이 가사 보면 혹시 그 일본 감독 그 이와이 슈운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이와이 슈운지 러브레터나 뭐 하나와 앨리스 이런 영화 4월 이야기 이런 영화 볼 때처럼 거의 감수성이 녹아요. 이분이 만드는 거 보면. 그래서 AKB48이 대성공이니까 그 다음에 니가타의 NGT48 나고야의 이거는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제 AKB48이라는 게 도쿄에서 활동한 AKB48이 아키바하라에서 따왔듯이 이 각 지역에 이제 브랜치 그룹이 생기는데 다 그 지역에 되게 유명한 거리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나고야의 이거는 SK는 사카에라는 거리인데 사카에 48. 예, 후쿠오카의 뭐 HKT는 하카타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번화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48 뭐 이런 식으로 오사카 뭐 NMB는 뭐 남바 48 이런 식으로 48이야? 48이야? 그게 무대에 쓰는 48명 아니에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번지수라고 해요. 그 극장 처음 시작했던. 아 진짜요? 예, 예, 많이 이제 인원수로 아니 근데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얘들이 메인으로 이제 서는 그룹은 16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인원수는 한 200명 돼요. 200명, 300명. 근데 그 중에 이제 총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메인에 서는 건 16명인데 16 그러면 이게 1군, 2군, 3군에서 16 곱하기 3에서 48이네? 그래서 48인가? 라는 이제 설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는 200명 정도 됩니다. 각 그룹에. 그러니까 다 합치면 1000명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 아키하바라 48번지에서 하는 그룹이 공연이다 이렇게 해서 48이겠구만. 그런데 그 이 이름에 대해서 뭐 바꿀 생각이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아키모토 야스시는 이 뭔가 별 의미 없이 갖다 붙인 게 되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고 있어서 굳이 뭐 그룹명을 뭐 핑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기 싫다 자기는 그냥 어떤 컨셉도 녹일 수 있는 그냥 이 거리와 그냥 이 거리 주소로 붙여놓겠다라고. 이게 이제 그 총선거인데, 포스터. 예, 총선거 포스터 뭐 대단히 비장해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이제 총선거 하는 건데, 예, 보면 이제 여기 문자도 뭐 혁명이다, 혁명의 시간이 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거의 뭐 일본 거의 무슨 메이지 쇼군 전국 시대 뭐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각 그 그룹의 깃발을 들고 이 친구들이 다 각 그룹의 이제 에이스들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AKB48의 와타나베 마유라고 거의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친구고 이거는 뭐 사카의 48의 이제 이 나고야의 마스이주리나 여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해진 미야와키 사쿠라 이번에 프로듀스 48에 나왔던 여기 이제 하카타 48의 이제 저기고 여기는 시로미 미루라 시로마 미루 이름 헷갈리네. 하여튼 미루라고 이 오사카 남바 48의 이제 에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1등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멤버들이 1000명이 다 1년에 한 번씩 결집해서 총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겠다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예. 저기와도 같아요. 그냥 정치판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총선거를 해서 총선거.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총선거에 엄청 관심들이 많아서 일본에서는 이제 AKB48의 이제 전성기가 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라고 보는데 그때는 실제 진짜 총선보다 시청률도 높게 나왔어요. 진짜. 그래갖고 2016년까지는 항상 생중계를 해줬고 후지 TV 뭐 이런 데서 항상 생중계를 해주고 개표 방송을 개표 방송을 그리고 속보라고 해서 그래갖고 뭐 지금 중간 집계 결과 얼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이 열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잠깐만요 인터넷 좀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걸 가져왔는데 이게 총선거 전에 약간 뭐 이 전야제 행사 같은 그런 거. 아이고. 뭐 쭉 하고 이제 보면 이제 뭐 결과가 이제 나온데 보면은 12한 이제 요코야마 유이라고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이 친구들. 득표수가 나오네요. 네.
12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 친구 예. 좋은 거죠? 16위 안에 들어가면은 메인 무대 서니까 그 다음 이제 저기 얘는 성공한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2015년에 이제 되게 화제가 됐던 게 네. 미야키 사쿠라가 비로소 이제 10위 안에 들면서 차세대 에이스로서 이때 처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대사 이 한말 보면 예. 내년에 1위의 좌석에 앉아서 예. 누구도 본 적 없는 새로운 AKB를 만들고 싶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야심녀라는 이제 별명이 붙는데 센터. 예. 여기도 이제 되게 유명한 이 다카시 미나미라고 아주 전설적인 존재인데 졸업. 여기 졸업자들가 있죠. 이제 이 그룹을 떠나는 여기서 이제 졸업 발표. 예, 그래 덤덤하게 이제 해서. 이제 먼저 졸업했던 이제 되게 일생의 라이벌이라고 불렸던 예, 친구인데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고 와타나베 마유 아까 말한 그리고 여기는 사시하라 리노라고 처음 이제 1등을 했는데 얘 예, 사실 외모가 아주 그렇게 예쁜 친구는 아닌데 1등에 네, 전체 1등. 전국에 떨어진 분들한테 내가 1등한 걸 보고 뭐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 한 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1위 한 친구가 이때 이후로 3년 연장 이제 1위를 해갖고 거의 뭐 이 AKB의 거의 전설같이 됐는데 좀 뭐 이 인간 스토리가 또 많아요. 뭐 이렇게 데뷔하고 3년인가 있다가 남자랑 이제 그러니까 잤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랑 이제 성관계한 사진을 나체 사진을 찍어갖고 그거를 주간 문춘이라고 일본 되게 유명한 잡지에 뿌렸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기사가 나갔고 아이돌로서 완전 끝장났다 얘는. 예, 사시하라 리노 이제 끝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AKB에서 원래 도쿄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때 막 결성된 후쿠오카 이제 하카테 48인 대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너는 그냥 지방에 찌그러져 있어 그냥 그러고서는. 근데 보통 이제 그만두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는데 되게 아주 그 뭐랄까 당당하게 아주 대처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다. 내가 무슨 잘못이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한순간에 되게 바보 같은 짓으로 뭐 팀에 피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뭐 하카테 48로 가는 거 귀향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하카테 48에 되게 이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되게 신뢰되는 말이다. 내가 그 안에 가서 열심히 해서 뭐 그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뭐 열심히 돕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치솟으면서 되게 일본에서 되게 보기 드문 좀 당당한 여자 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능 같은 데 나오면은 자기의 그런 아픈 과거를 뭐 아주 당당하게 농담의 재료로도 쓰고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한테 대단히 이젠 그 사랑을 받게 돼서 3년 연속 1등을 하고 작년에 나는 이제 순위 결정전 이제 안 나오겠어라고. 졸업을 예, 졸업은 안 했는데 내가 3년 내내 1등 하니까 이제 의미가 없다. 나 이제 불출마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역구 포기, 뭐 비례해서 뭐 이런 예.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사실은 올해 이제 선거가 되게 관심을 모았던 게 그럼 사시하나 리노의 그 다음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이 사카의 48의 에이스인 마스이 주리나와 사시하노 리노가 있었던 하카테 48의 이제 떠오르는 기대주였던 이제 미야키 사쿠라의 1위 각축전이었는데 마스이 주리나가 1등을 했죠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미야키 사쿠라는 그 충격으로 내년부터 이제 총선 안 나오겠다고 또 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좀 길었습니다 설명이. 이유는 이제 그 얘네는 이제 그 여름에 싱글 앨범이 이제 아니 1년에 한 3-4개가 나오는데요. 여름 싱글이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름 싱글이 가장 이 메인 싱글인데 그 여름 싱글에 출연하는 거는 이 성적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1등하면 센터, 뭐 2등하면 그 다음 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이제 중요한 그 이 AKB48한테는 이제 그런 행사죠. 근데 여튼 그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지역적으로 이제 특색도 되게 많고 지역 분권도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런 이제 지역을 대항 구도로 이렇게 이 걸그룹을 만든 게 일본 사회에서 대단히 이제 성공을 한 요인이 됐고요. 예. 봉건 시대에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뭐 광주 48, 뭐 광안리 48, 뭐 충장로 48, 뭐 이런 거 만들면 글쎄
글쎄 뭐 동성로 48, 뭐 서문시장 뭐 48 이런 거 해봐야 뭐. 예. 이 AKB48이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 지역의 이 브랜치를 내갖고 서로 경쟁한다는 구도 자체는 이전까지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아주 정말 참신한 발상이었는데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자매 그룹이 아니라 완전히 또 다른 자매 그룹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기자카 46이라고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그룹인데 케이키자카 46. 혼성인가요? 남녀? 아니요, 사여자.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이런 브랜치니까 48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46 시리즈. 똑같아요. 노기자카 구역에 이제 46번지 뭐 이제. 예. 이 노기자카 46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약간 이제 AKB48보다는 조금 더 정숙한 AKB48은 막 그라비아도 찍고 뭐 수영복 찍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면은 좀 되게 이제 여성스러운 그리고 좀 단정한 이미지죠. 무릎 아래로 치마 입으면, 그러니까 무릎 위로 올라온 치마 입으면 안 되는 뭐 그런 되게 아주 그리고 김치마네요. 되게 뭐 얌전하고 좀 그런. 이런 애들이 뭐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그룹이 생겨서 일본에서 아주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는데 이 거의 이제 옛날에 2007년, 2000대 중반에 모닝구 무스메라고 있었는데요. 그 모닝구 무스메 그 쇠락 이후로 우리나라 이제 SES 끝나고 빙하기 있었듯이 걸그룹은 끝났다 생각했을 때 이 AKB와 이 노기자카 시리즈로 이 붐을 일으키면서 야키모토 야스시는 거의 뭐 흥행의 신 대접을 받았죠. 다 저것도 같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AKB48 인기가 있으니까 얘네 좀 약간 그러니까 다른 컨셉을 띈 이제 그룹들 보면 다 이제 교복 되게 얌전하게 입고 좀 그런. 예. 2PM 하고 2AM 같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모았는데 이제 갈라파고스 신드롬. 뭐 이 의미는 다 아실 테니까 한 곳에 이제 갇혀갖고 외부와의 이제 충격 없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하면서 성장이나 뭐 이렇게 진화가 좀 전혀 이제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걸 뜻하죠. 2009년에 이제 그 소녀시대가 소원을 바래바로 이제 일본을 진출을 했는데 엄청나게 이제 충격을 줍니다. 일본 사회에. 근데 그거는 이유를 보여줄게요. 그 소녀시대와 이제 AKB48의 차이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조금만 하나씩만 가져와 봤는데 AKB48 지금 보는 거는 제일 최근에 나온 센티멘탈 트레인이라는 노래인데 옷을 항상 좀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통하기 어려운 의상이죠. 애들 항상 이렇게 입어 약간 이런 메이드 복장 같은. 메이드 복장 같은 거. 그리고 뭐 가창이라든지 안무 좀 이렇게 보시면은 춤이 별로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되게 쉬운 안무인데도 이게 동작이 잘 안 맞아요. 가창력은 거의 뭐 중고등학교 약간 합창단 수준? 이게 이제 그 AKB48 최근에 가장 아주 히트친 노래고요. 2009년에 소녀시대가 일본에 진출했을 때 그 불렀던 소원을 말해봐. 이게 거의 이제 방송 데뷔 무대인데 거의 일본 사람들이 이 무대를 보고 거의 깜짝 놀랍니다. 네. 역시 인기 있는 동영상이라. 광고가 이제 진이라는 노래로 이제 번역이 돼서 소원을 말해봐로 하는 노래는 소원을 말해봐인데 이 소녀시대 이건 다리 특히 안무가 거의 다리가 선이 딱딱 맞아서 같은 방송사예요? 아니요. 다른. 그래서 여기 이제 일본의 유명한 게스트들인데 보면서 되게
여튼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이제 대단히 충격을 많이 줬고 소녀시대가 그래서 이제 2009년에 소녀시대 G라는 노래랑 그 AKB48 가장 히트했던 리버라는 노래인데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이 검색량 이제 비교한 거고요. 퍼센티지 보면은 뭐 압도적이죠. 빨간색은 소녀시대가 더 많이 검색된, G가 더 많이 검색된 지역. 파란 거는 AKB 리버가 더 많이 검색된 지역.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거의 뭐 북미, 유럽, 뭐 호주, 남미 전부 G가 압승을 했고 이거는 그 일본의 마코 공주라고 아주 그 되게 유명한 누구죠? 그 천황의 둘째 아들의 딸인데 그 자기네 그 저기 뭐야 학교 축제 고등학교 학교 축제에서 그 소녀시대 안무를 따라해 갖고 그게 되게 이제 화제가 돼 갖고 사진 찍혀 갖고 이제 기사가 된 건데 그만큼 이제 일본 사회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줬다. 이거는 그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었나 거기서 이제 냈던 기사인데 소녀시대와 그 AKB48의 인기가 뭐 누가 더 높은가 조사를 했는데 뭐 한국, 일본 뭐 그리고 뭐 홍콩, 뭐 타이 뭐 등등 이렇게 쭉 조사를 했는데 뭐 소녀시대가 뭐 압도적으로 이 진하게 한 게 이제 AKB고 흐린 게 소녀시대인데 거의 뭐 모든 나라에서 소녀시대가 이긴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4월에 나가사키 여행 갔다 그냥 찍은 건데 뭐 음반 이제 새로 나온다고 되게 크게 막 써붙이고 트와이스 그만큼 이제 K-팝 인기가 되게 높아졌고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K-팝이 성장한 거를 이건 이제 그 포르투갈의 항해왕 엔리케라고 불리는 이 그 왕자 그 동상인데 포르투갈이 그 대항해 시대 때 전 세계로 이제 진출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로 진출했던 이유는 항로를 열었던 이유는 그 지중해 시장에서 발붙일 데가 없으니까 자기네 포르투갈 시장은 너무 좁고 지중해 시장으로 진입하기는 이미 늦었고 이미 지중해 시장은 뭐 오스만 투르크나 베네치아 공화국 뭐 이런 데가 주름 잡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해외 이제 개척되지 않은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 대항해 시대 이제 영토죠 영향력. 이 녹색은 이제 스페인이고 약간 이제 붉은색은 이제 포르투갈인데 이미 기존에 이제 유럽과 지중해에 진출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해외로 돌린 결과 이제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왔는데 K-팝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내 K-팝 시장이라는 게 규모가 워낙 작고 여기선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애초에 만들어질 때 당시부터 일본 혹은 뭐 동남아, 뭐 미국 이런 데로 진출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뭐 영어 교육도 되게 일찍 시키고 일본어 교육도 시키고 소녀시대 효연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 만들어지기 전에 1년 동안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었어요. 중국어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다. 그런데 자국 시장이 그럼 어느 정도 차이냐?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G와 AKB 리버의 음반 판매량인데 소녀시대 G는 82,000장, AKB48 리버는 26만 장. 유튜브 검색이나 모든 인기는 G가 훨씬 높았지만 음반 판매량은 리버가 압도적으로 높은 그 해 거둔 수익이에요. 2011년도 소녀시대 거둔 수익 300억 4천만 원, AKB48 1620억 8천만 원. 참고로 2년 전에는 AKB48 저기가 수익이 4,500억이라고 그랬나? 네. 어마어마하게. 2018년 상반기 오리콘 그 세일즈 랭킹인데 이것도 단위 억 원인데 1위는 아까 말한 노기자카 AKB48 인기 없고서 아키모토 야스시가 새로 만든 여자 그룹 노기자카 46기 560억 2위가 뭐 쭉쭉쭉쭉 가다가 AKB48이 3위 475억 그리고 BTS 되게 뭐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6위 그러니까 AKB48이나 노기자카보다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얻냐 보면은 역시 아까도 말한 이 선거라는 이 총선거라는 1년에 한 번씩 거두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 그리고 이건 악수회인데 AKB48 독특한 문화인데 악수회 아시나요? 악수하는 거죠. 음반을 사면은 예, 투표권과 함께 이제 악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멤버랑. 예, 음반을 사면은 아무나 다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 음반 사면 그 티켓 뭐 이런 게 나와요. 우리는 사인회 문화잖아요. 사인회 문화. 그럼 이제 악수하면 말도 좀 주고받을 수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이게 보면 이제 하루에 10만 명 갔다. 악수에 10만 명 대단한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약간 좀 어설프게 제가 이 캡처를 하게 됐는데 이건 이제 AKB48 그 홈페이지에서 프로듀스 48에 쓰였던 이제 그 액세서리들 판매하는 그 굿즈 사이트인데 다 매진됐어요 지금. 다 매진. 예. 그 굿즈에 대한 그 이 구매력이
그러니까 충성도가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사이트 가면은 뭐 다 팔아요, 여전히 뭐 매진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소비 문화가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하여튼 일본 그런 시장이 좀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예, 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